네, 파란색 스톤 고르신 분들, 나의 연애 장단점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누굴 만나더라도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T든 F든 J든 P든 게으르든 계획적이든 상관없다 이거야. 카멜레온처럼 마치 상황에 따라서 자기 색을 바꿀 수 있고, 상황 전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도 좀 되죠. 남들이 봤을 땐 기분파라거나 약간 변덕스럽다라거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장점으로 얘기하자면 아까 내가 말했던 그런 상황 적응 능력, 사람을 가리지 않는 이런 잡식성의 카멜레온 같은 매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장점이라는 거죠. 이걸 굳이 연애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나 아니면 직장 생활 같은 이제 사회생활이나 이런 데 적응을 해봐도 지위 구하름 막론하고 부장님하고도 파이팅 할 수 있고 신입사원과도 파이팅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란 거야. 예, 그리고 사람에 대한 편견도 애초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여러분들은 상관치 않고 모두에게 좀 잘해줄 수 있고, 그 상황과 사람의 애티튜드에 맞는 그런 언행을 견지한 것 같습니다. 연애에서도 딱히 이런저런 사람들 다 만나버릴 수 있는 걸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연애 이력은 어쨌든 기사만 2개 카드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만났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래도 스탠다드는 있긴 있어요. 네, 좀 더 적극적이고 좀 연락 많이 하고 항상 이렇게 만나자고 나에게 먼저 이렇게 꼬시고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나에게 적극적이 되게 만들고 나를 꼬시게 만들고 나한테 연락하게 만들고 이런 능력도 출중하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적극적이다라는 사람만 컨택을 했을 수 있지만, 아니면 내가 외모가 뛰어나서 매력이 있다는 소리를 항상 들어가지고, 느낌 있다는 소리, 매력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성들이 알아서 이렇게 자석처럼 쫙쫙 달라붙는 그런 사람이었을 순 있지만, 그래도 이 메인스트림 만났던 사람들의 하나의 공통점이란 건 있거든요. 기사라는 거. 기동성이 있고 적극성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적극성이라는 게 꼭 이 태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약간 하는 행동도 약간 섹시하고 진취적이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무엇보다도 내가 부르면 달려오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았겠냐. 과거 연애를 보고 걱정이 된다 이런 부분 딱히 없는데, 만약에 남자가 약간 거만하고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조금은 여러분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겠네요. 물론 여러분들이 호환성이 너무 좋아서 누굴 만나든 그게 상관은 없긴 한데, 네, 그래도 적극적인 사람,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보단 먼저 이렇게 다가와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겠느냐. 지금까지 연애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가졌던 단점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선택지가 많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의 인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좀 바꿀 수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성이 아쉬워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환승의 기회도 왔었고, 약간 철없이 연애를 했거나 오래 못 간 연애도 몇 개 좀 껴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면 아쉽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 사람이고, 나는 항상 인기가 있었고, 너네들이 나를 좀 리스펙해봐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건 좋아요, 내면적으로. 근데 그걸 외적으로 혹시나 특히나 말로 까먹어버리면 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인기가 있었다, 내 남사친 있었고 여사친 있었고 전 여친이 피팅 모델이었다느니, 전 남친이 벤츠를 탔다든지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안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 TMI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로 약간 까먹은 게 있을 수 있다. 말로 안 했더라도 서브텍스트로 그런 것들을 매우 흘려요. 물론 이게 질투심을 유발한다, 혹은 나에 대한 가치를 좀 올리려는 전략적인 것이었다 라고 보기엔 그거 굳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나 싶은 그런 발언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실제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 파이팅 넘치는 사람들이긴 했는데, 과거에 만난 사람들이 그래 너 알았어,
나도 그 정도는 좀 감안하고 들어갈게. 너 약간 변덕 있어. 그래, 너 약간 기분파야. 내가 맞춰주고 들어갈게. 근데 만약에 좀 소심하거나 TMI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좀 안 먹혔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의 인기, 여러분의 뭐랄까 주변 지인들 얘기, 그게 꼭 연애와 관련돼서 엮이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성에 대한 얘기를 굳이 말로써 적극적으로는 하지 말자.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했던 게 있어요. 잘했던 게. 여기 기사 카드만 계속 나와. 기사만 지금 4명 나왔어요. 말 타고 지금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까. 정복자 같아요. 여러분 자체도 적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력도 적극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 적극성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점 그래도 약간 동적인 게 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을 만나기에 편하긴 해요. 뭐 여러분들이 꼭 MBTI가 뭐 외향성에 나와서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향성이라고 하더라도 할 땐 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들 만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애티튜드를 가졌기 때문에 이성들이 꼬이긴 해요. 이건 꼭 살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이렇게 객관식으로 놓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 사귀지 않을 때에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적극성과 활동성이 여러분의 최대 장점입니다. 이건 뭐 애티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건강하신 것 같아요. 건강하신 것 같아. 애초에 이 기사 카드가 군인 계열의 카드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운동이나 필라테스나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고 약간 바쁘게 살고 스케줄을 물샐 틈 없이 좀 짜고 그런 멋있는 모습 대충 살지 않고 게으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벌려는 일들이 많고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실제로 좀 바쁘기도 하고 스케줄표 이렇게 꽉꽉 차 있고 그러다 보니 이성을 만날 일도 실제로 많이 생기고 퇴근 후에 바로 귀가하시는 게 아니라 뭘 배운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생산성 있는 친분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데서 이성들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나도 이거 되게 좋다고 보는데 이게 장단점이 항상 맞닿아 있다고 했죠. 그렇다 보니 이성들이 실제로 많아가지고 여러분 진짜로 사귀어야 될 사람한테는 그 집중과 선택을 좀 못하는 경향성도 생길 수 있어요. 네. 자원이 많다 보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애티튜드가 굉장히 흡입력 있고 적극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애티튜드가 또 벌과 나비만 꼬여야 되는데 뭐 똥파리도 꼬이고 풍뎅이도 꼬이고 막 꼬인단 말이야. 그런 어설픈 곤충들도 꼬이는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다. 뭐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적극성은 추천해 줄 만합니다. 특히 이 성별로 좀 편견을 가지긴 좀 그렇긴 한데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한테 적극성을 가지는 건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한테 하는 것만큼은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근데 여자분들이라고 한다면 특히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어요. 약간 내가 쉬워 보인다거나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 아니면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남자들이 나를 너무 성적으로만 커스텀하는 그런 느낌으로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또 귀신같이 알아채고 딱 조절해버리고 그렇게 나를 대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고 이런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또 당하진 않았던 것 같다. 일본 분들은 주식이라고 한다면 치고 빠지는 걸 되게 잘하는 트레이더들 같아요. 뭔가 손실이 날 것 같으면 좀 빨리 손절을 하는 거지. 근데 어때요? 주식을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좀 장기로 보고 약간 일일비하지 않고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 연 단위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급하다? 예. 만날 때도 빨리 이렇게 썸도 짧고 빨리 갈 수 있고 또 헤어질 때도 나 아쉽지 않아? 가려면 가는 사람 안 잡아? 이렇게 좀 쿨해질 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부분이 스탠다드 내지는 지구력이라고 봐요. 네, 좀 참아야 돼요. 성격이 나쁘서 불같아서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개념보단 이게 자신감 때문이라 봐요. 자신감이 있어서 실제로 내가 이성을 만나지 못하는 환경은 아니었고 그런 캐릭터도 아니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었던 거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사람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히든카드 뒤집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좀 성실한 사람이 앞으로 좀 옵니다. 역동적이고 스파이시하고 익스트림한 사람보단 자기 일 착실히 잘하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좀 밋밋할 수 있는 사람이 올 것 같아요.
난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면 플러팅을 할 거라는 거. 먼저 이렇게 판을 깔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은 되진 않아요. 처음엔 약간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땐 얘가 나한테 하는 행동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라고 하면서 약간 안달이 나거나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누굴 만나더라도 상황 적응 능력, 그리고 대상에 대한 적응 능력까지도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나도 잘 연애에 돌입할 수 있을 거라 봐요. 이번엔 여러분들 좀 장기 연애로 갈 만한 사람일 거라고 봐요. 균형을 잡고 갈 사람이라서 도파민이 막 치솟는 이런 연애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간 그 이효리 남편 누구냐? 이상순처럼 스탠다드하게 쭉 가는 사람일 거예요. 결혼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좋은 사람이긴 해요. 적극적이다라는 쪽에서 좀 그 점수가 낮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초반에 보여줬던 그 묵직한 모습,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할 겁니다. 항구적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렇게 플로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약간 잔잔한 호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속색이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예상되고 기본적으로 좀 평화로운 사람이다. 내면이 평화로운 사람이더라고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하고 카멜레온 같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이제 그것을 좀 잡아줄 만한 좀 스탠다드한 사람을 만나서 장기 연애로 돌입하는 게 제가 제시한 전략이고 실제로 만날 만한 사람도 그렇게 좀 성실하고 균형이 좀 잡혀있는 사람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런 분 만나가지고 또 오랫동안 가보시는 걸로. 자, 1번 분들 파란색 스톤 고르신 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타로 살롱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민과 관심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붉은색 스톤 고르신 분들 나의 연애 장단점 뭘까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될까? 가장 도드라지는 여러분의 특징은 누구를 만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막 부담감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착이 없다? 애초에 잘 안 될 것 같은 관계를 좀 걸러낼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지능이라고 해야 될까?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이고, 이 촉도 좋고, 판단력도 좋고, 과거 연애 이력을 보면 사실은 연애에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뭔가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좀 집순이라서 그렇게까지 밖에 나가거나 뭐 핫플레이스 뭐 이런 데에 굳이 술도 별로 안 좋아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떤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시험이라든지 더 큰 뭐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 젊음을 좀 투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은 한 사람과 긴 장기 연애를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굳이 이 사람 저 사람 옮겨 다니지 않고 그런 데 딱 감정 소비하기가 싫은 거지. 근데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인텐시브하게 본인이 잘 컨트롤해서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집중력이 매우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굴 만나더라도 그런 게 아니라 좀 호불호가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사람, 내 말을 좀 약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좀 덜 신경 쓰게 만드는 사람을 좀 만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느 정도 육각형을 이루어야 여러분들이 좀 만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진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도 뭐 꼬시기 위해서든 아니면 장기 연애로 가기 위해서든 노력을 할 것 같고, 연애의 이력은 사실은 횟수 자체가 많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근데 한 번 연애를 했을 때 뭐 장기 연애로 갈 만큼 여러분들의 그 지구력, 컨트롤 능력, 그리고 참을성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굳이 이제 자주 만나거나 연락이 잘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상대방을 긁지 않고 어느 정도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거나 뭐 잘못도 잘 용서해주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런 부분은 상대방을 부담스럽지 않게 하고 좀 약간 성숙한 연애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죠, 확실히.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매우 좋았다라고 보이고, 과거 연애는 어쨌든 제대로 만날 거 아니면 어설픈 애를 많이 만났는데 의미는 두지 않고 그냥 제대로 된 한 사람 만나서 진득하게 연애하는 쪽을 택했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 바운더리 없거나 만나기 좀 힘든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아예 연애를 쉬어버리는 그런 방식을 좀 택하지 않았겠냐. 걱정되는 부분은 그래서 그거예요. 뭐 단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연애를 너무 오래 쉬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이고, 최근에 헤어졌다 하더라도 한 사람과 오래 만나서 처음에 유혹하는 단계나 매력을 사는 단계에서 그 연애 세포가 약간 죽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이 의외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하다못해 남사친이라도 만나면서 뭐 아내 지인이라도 만나면서 이성을 대하는 감각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어설픈 관계들 굳이 옆에 안 두고 진득한 쪽으로만 만나고 차라리 그럴 거면 집에서 그냥 책이나 읽고 넷플릭스나 보고 친구들 이제 친한 친구들 소수의 몇 명을 만나면서 그냥 그 솔로 기간을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어장이나 이런 것들은 딱히 그렇게까지 소질이 없고 뭐 애초에 마음에 들면 내가 그 한 사람을 진득하게 딱 이렇게 지금 힘카드처럼 딱 컨트롤 해가지고 조련해버리는 방식을 때까지 카톡창이 막 이렇게 열리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막 숫자가 빨간 글씨가 막 이렇게 쌓여있을 것 같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단점이라면 그런 거예요. 연애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빨리 스크리닝을 해낼까? 스크리닝을 해낸다는 건 뭐예요? 왜 더 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판단력만 믿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분류화가 너무 빠르다는 느낌? 더 보면은 매력적일 수 있고 여러분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첫인상에서 너무 많은 걸 판단해 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뭐 어떤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인상이 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대요.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 나는 그 연구 결과를 좀 믿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빨라도 좀 너무 빠르긴 합니다. 카톡 몇 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소개팅 같은 경우에 특히 승률이 낮은 이유가 여러분들 그 첫 만남에서는 사실 다 긴장해요. 근데 그 긴장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섣불리 이 사람은 좀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좀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연스러운 만남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했죠,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그 자연스러움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 인위적인 만남을 좀 배척하고 어설픈 사람들 배척하다 보니 솔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게 여러분들의 연애에서 단점이다. 그냥 친구로 처음에 남사친으로 여사친으로 시작해도 되는 건데 그런 데다가 뭐 시간과 돈과 뭐 열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죠. 어찌 보면 깡단 있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분류가 빠르고 포기가 빠르고 까칠해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싼 티는 안 나게 행동하긴 했는데 너무 로얄 전략이라서 다가오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성들 입장에선. 차가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장점만 보자면 뭐냐? 장점만 보자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좀 줄였다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좀 만나가지고 마음고생하는 타입은 좀 아니었을 거라 보고 계획성 있게 만난다는 거 미래를 좀 생각하고 만난다는 거 이건 나이가 어린 분들도 20대 초중반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좀 타당성 평가를 좀 빡세게 해보고 실수하지 않고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고 이런 경우엔 여러분들이 친구 연애 상담을 어때요? 굉장히 잘해주는 좋은 카운슬러였을 거라고 예상해요. 그러니까 친구들 문제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의 뭐 신구 선생님이지. 거의 뭐 지금 연애 참견이 뭐 서장훈이랑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거지. 근데 어때요? 여러분.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꺾죠. 그런 사태가 좀 생기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약간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에 매몰되어 가지고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머리 아픈 일들을 만들지 않는 건 좋은데 연애 기승전결에서 결론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약간 결혼할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즉히 약간 멘탈적인 부분에 포인트가 엮였다면 사실은 이게 나이가 따라가는 건 아니겠는데 어르신 분들일수록 연애하기 힘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성향은 확률적으로 사람이 철이 드는 건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그래도 사회물도 좀 먹고 하다 보면 사람이 연애에서도 약간 진중해지고 결혼 정량이 다가오면 그렇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겠냐 이 말이지. 그래서 어렸을 때도 약간 나이 차이 나는 오빠나 누나를 만나신 분들이 여러분들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정신 연령이 높은 건데 뭐 그게 연애만 딱 놓고 보자면 다다익선 전략으로 못 가는 거죠. 근데 장점은 확실히 실수 없다. 미친놈 미친년 안 만난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자체도 약간 결혼하기에 좋은 사람의 바이브가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빛을 발하는 사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결혼 정년기 30대 정도 됐을 때 이런 부분을 알아주는 사람 꼭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20대 초반이신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가지셔야 됩니다. 본인이 약간 애늙은이처럼 행동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좀 나이 차이가 나신 분들을 만난다든지 이 두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너무 정신연령이 높아가지고
문제네, 문제라면. 자, 그러면 앞으로 히든카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가능성이 높고 또 만나야 하는 사람에 대한 카드예요. 함께 뒤집어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이 올 것 같거든요. 처음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적극적이거나 얼마 안 봤는데 날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다가올까라는 게 의심스러울 거야. 그래서 또 저울질을 해보고 타당성 평가를 빡세게 할 거예요. 어쨌든 그건 하세요. 여러분들의 패시브고 여러분들의 본능이니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게 뭐 눈이 높은 게 아니라 깐깐해요. 다르죠? 눈이 높다는 건 예를 들어 내가 키 180, 연봉 5천 찾으면 있긴 해. 숫자적인 거야. 눈 높은 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깐깐하는 게 뭐냐면 약간 사람이란 게 기본적 인문학적 소양 또 아니면 태도, 애티튜드 사회적 지능으로서 인류애적인 마인드를 가진다도 어떻게 측정을 할 건데 이게 깐깐한 거야. 그게 사람마다 다르고 여러분도 상황마다 달라져요. 깐깐하니까 계속 저울질 하겠지. 근데 결국엔 안정에 이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이 그 적극성을 가지면서도 안정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가지 가치가 약간 배반하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픽업 아티스트를 보면 적극적이긴 하되 안정감이 느껴지진 않죠. 그리고 그냥 약간 노잼인데 그냥 좀 뭔가 성실하신 분들은 적극성은 없는데 안정적이긴 하죠. 이게 약간 배반하긴 하는데 처음에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너무 빨리 나에게 호감 표시를 해오고 약속을 빨리 잡으려고 하고 너무 남자로서 다가온다. 파이팅 있게 다가온다. 이렇게 하더라도 뭐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선 이 사람의 나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래! 그거 타당성 평가 해봐요. 해보고 뭐 어때? 예,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그 의도도 당연히 있겠지. 포장지가 되게 뭐 화려하다고 해서 구린 건 아니잖아요. 포장지가 화려한 것에 비해 당연히 그 비례해서 상품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가치가 있는 상대방일 것이다. 그 가치라는 게 굳이 뭐 연봉을 많이 번다든지 뭐 집안이 좋다든지 직업이 좋다든지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의 퀄리티가 싼 마이는 아닐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만한 사람이 적극성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적극성에 대한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적극성이라는 게 항상 사람들이 가볍다. 별로 생각 안 하고 몸이 먼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몸도 먼저 나가고 마음도 나가고 생각도 나가고 다 나갈 수 있어. 적극성에 대한 그 정의를 스스로가 재정립해 보시는 걸로. 또 그렇게 나오니까 되게 사귀려고 열심히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칼리브레이션 하고 측정은 해보시되 네거티브 쪽으로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저울질을 하게 되실 거예요. 상대방의 그 바이브도 그래 하려면 해봐. 나 자신 있어. 네가 나를 측정한다고 해봐. 그러면 스카우터로 정확하게 한번 나를 측정해봐. 내가 이런 사람인 거를 너는 곧 알게 될까. 바이브가 이래. 되게 당당하고 여유롭고 그 모습이 멋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적극적이진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적극적이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적극적이되 안정감 있는 사람. 얼마나 이게 약간 유니콘 같은 사람인가. 그렇지?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요 요소를 조금 더 FTA 때 관세를 낮춰주듯이 좀 낮춰주세요. 그래야 이 사람이 좀 문을 열고 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 여러분의 연애 장단점 여기까지 파악했고요. 적극적이고 진중한 사람 만나서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랍니다. 타로살롱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민과 관심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노란색 스톤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연애 장단점 함께 이야기해보고 어울리는 사람 혹은 여러분이 만나게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은 히든카드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을 좀 밖으로 방출하는 타입이라고 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날 알아먹을 수 있게 내 감정 상태, 내 생각, 내 욕구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얘기한다. 한번 연애를 하면은 되게 몰입형이라고는 봐요. 몰입형이라서 잘 헤어지지 못하고 웬만한 그것에서는 고쳐 쓰려고 좀 노력하는 사람 같아요. 내 남자친구니까 여자친구니까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끌고 가야지 라는 식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고생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과거 연애를 보니까 어울리는 한 쌍, 그리고 뭐 현재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어쨌든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봐요. 이 사람과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또 서로에 대한 존중도 있고 내가 이 사람 챙겨주고 이 사람 나를 좀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렇게 어울리는 연애를 하고 있다 혹은 아니면 했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주장이 없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네,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감정 배출을 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뭐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이렇게 쪼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말씀이세요? 얼굴에서 드러나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표현력이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상대방이 대처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단서를 준다. 여자분이라고 한다면 여자 언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주는 거야. 언론 플레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게 내 기분을 알아차릴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건 좋은 점이면서 안 좋을 수 있을 만한 점입니다. 왜 안 좋을 수 있을 만한 점이냐 그게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표현력도 좋고 연애 능력치도 좋아요. 근데 너무 여우 같은 부분이 있어. 교묘하게 싸우지 않고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되게 세요. 이 사람이 나를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고 나를 1순위로 뒀으면 좋겠고 나를 좀 신전위에 모셔뒀으면 좋겠다라는 의욕이 좀 강한데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약간 정신지배 뭐 솔직히 뭐 가스라이팅이라까지는 아니에요. 나를 좀 조종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여러분 의지가 느껴져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생각보다 기가 세십니다. 파이팅 있게 기가 센 게 아니라 조용한데 기가 센 사람 이렇게 느껴져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한 번씩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냥 화를 내면은 싸우기라도 할 텐데 농성이죠. 거의 농성. 그래서 막 약간 보이콧 하듯이 당분간 좀 시간을 갖자는 식으로 좀 나온다든지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굉장히 셉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 그 마음을 간파하는 간파 능력이 거의 심리학자급이다. 척하면 척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라서 센스와 눈치는 좀 타고났다. 근데 그걸 좀 좋게 이용해야 되는데 한 번씩 다른 사람, 상대방을 조종하는 데 좀 이용할 때가 있다. 그리고 명분 잡기에 좀 능한 것 같아요. 싸울 때 특히 이게 드러나는 게 논점 흐르기. 선수지, 선수. 원래 이제 상대방 이걸로 싸우자고 딱 이 전장을 딱 정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이 전장에서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예전에는 너가 이렇게 했었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과거 얘기를 한다든지 되게 치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 지금 여자분들이 타로를 많이 보니까 여자분들이 그게 기본적인 패시브라고 보거든. 논리로 싸우진 않아요. T 여자도 싸워보면은 논리가 아니야. 수렁에 같이 빠뜨리는 약간 진흙탕 전략인데 아무리 자기가 잘못해도 너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약간 이런 게 단점이란 단점입니다. 말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이게 가스라이팅은 아닌데 들어보면은 맞는 말 맞거든. 내가 그러긴 했었거든. 근데 집에서 잘나고 누우면 화가 나는 거지. 그건 사실은 내가 그 얘기를 꺼낼 때 그게 논점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나쁜 놈이 됐고 그래. 기가 센 게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것보단 갈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치사하다. 자기가 좋아하는 전장터에서 싸울 수 있도록 이게 이렇게 유도한다. 논점을 잘 흐린다. 이런 부분들. 말을 잘한다. 약간 어찌 보면 사기꾼 기질이 있다. 단점입니다. 차라리 싸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거면. 욕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논점을 흐르는 것보단. 어쨌든 대화 스킬이 기본적으로 좋고요. 그러다 보니 말싸움에서 안 지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감정 언어 잘 표현한다는 건 난 좋은 것 같아. 감정 언어. 그건 내가 기분이 나빴다고. 그건 나랑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어쨌든 대처를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줍니다. 이게 직접적 언어가 아니고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어는 줘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그냥 상대방이 멍청인 거야. 하나를 좀 덧붙이자면 멍청한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연애 지능 낮은 애들. 답답하면 화가 나는 사람이라서 답답이들은 좀 못 만날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센스가 있으니까 뭐 상관없을 수도 있으려나? 네, 어쨌든 그런 맞춰가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단점이기도 한데 장점이기도 해. 왜냐? 성공하거든.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 단어가 유행하고 있긴 한데 굳이 나는 이 단어가 싫어. 트라우마라는 단어처럼 싫어.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이 몰라야 가스라이팅이에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알게 만드니까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이득을 취하자고 상대방의 정신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되자고 우리 오래 가자고
등쳐먹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의 정신지배가 아니기 때문에 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아니 그럴 거면 징징대지 말고 헤어져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아니야 내가 고칠 수 있어 이거 어떻게든 리페어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다시 쓸 거야 라고 할 것 같아. 네, 성공한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실력이 늘었다고 해야 되나? 연애. 예, 실력이 분명히 늘었고 여유도 늘었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고쳤을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여자 언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든 생산적 방향으로 표출하는 기술은 뛰어나다. 특히 그 남자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 감정을 표현 안 하고 그 고압가스처럼 이렇게 담고 계신 분들이 있어. 언제 터질지 몰라. 여기 불 붙이면 바로 폭발해. 고농축 고압가스처럼 불만을 참고 이게 마일리지처럼 참고 하다가 이렇게 한번 펑 하고 터지면 어때요? 주유소 여러분 폭발하는 거 봤어요? 도로랑 막 가로수랑 다 쓰러지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에 반해. 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은 아니다. 조금씩 배출하는 게 나아. 그냥 화났어. 이 부분에서 화가 나. 뭐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약간 이 논점 무르기 식으로 네가 나를 이 부분에서 화나게 만들었어라고 말하지 말자고.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난 거지. 왜 사람이 상대방을 하게 나게 만들어. 내 기분만 얘기하라고요. 예, 그것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 표출이 되고 교정을 하게 만들고 나도 교정을 하고 상대방을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리페어를 해서 고쳐를 쓰고 싸울지언정 예, 이런 부분들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좋은 점 같아요. 여러분의 감정이 썩어 문드러져도 예, 어떻게든 사람은 하나는 살리는구나. 아무리 좀 힘들어져도 버텨내는 지구력은 기본적으로 좀 있구나. 예, 지구력이라고 표현하기보단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 진가가 발휘된다? 뭐 이게 좀 옳은 표현이겠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뭐 여러분의 공로 좀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애가 오래 갔겠죠. 결혼 생활에선 이게 사람이 어떻게 안 싸워요. 최수정하고 하이라도 싸울 거야. 정혜영인가? 정혜영이랑 션도 싸울 거야. 근데 싸움을 대처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제를 어느 정도 표면에 드러내놓고 싸우긴 하는데 뭐 약간 짜증을 내긴 하는데 그래도 막 사람을 놓거나 말을 아예 안 해버린다거나 막 불만을 꾹꾹 담아놓고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서로 개선하려는 노력 자체는 좀 한다. 안 맞는 부분을 좀 맞춰가려고는 한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만날 확률이 높냐, 그리고 어떤 사람을 좀 만나야만 하냐에 대한 부분을 이 히든카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기준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오히려 여러분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해봐야 돼, 여러분도. 여러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 상대방도 기분 나쁜 건 얘기를 하고 답답한 사람은 아니란 거 한마디로. 근데 그게 너무 부지불식간에 세게 들어와서 문제야. 상대방이 좋은 감정, 싫은 감정, 어떤 감정들 다 공유할 거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방식도 어느 정도는 좀 드라마틱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쿵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로 다가올 거고 그 정도로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싫은 표현도 잘한다는 거, 좋은 표현도 잘하고 싫은 표현도 잘하고 여러분 같아요. 예, 그리고 말도 잘하고, 예, 그리고 나의 기준, 가치관이 약간 변하게 되는 상대방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는 말로 이겨먹고 논쟁에 강하고 이런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선 나오고 상대방이 좀 느낌상은 그냥 좀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호락호락하게 좀 당해주진 않습니다. 말 잘하는 상대방, 그리고 좀 자기 자존감이 높은 상대방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비슷한 결이 좀 있네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익스프레션이 좀 되는 사람. 여러분처럼 세련되진 않았어요. 표현하는 방식이. 근데 약간 투박하고 원시적이지만 예, 그 부분마저도 여러분하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야기는 하고 말은 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답답한 건 그거였을 거야. 상대방이 말을 안 한다.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진짜 실제로 좀 화가 나게 만든다. 내가 승질내게 만든다. 나를 나쁜 년으로 만든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을 수 있는데 요번 사람은 그게 아니라 또 좀 느낌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준에서 나랑 닮았기 때문에 더 새로울 수 있다. 또 새로운 만남 뭐 잘 하시고 만나고 계신 분이면 지금 만남 잘 이어가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타로살롱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민과 관심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흰색 스톤 고르신 분들 함께 여러분의 연애 장단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울리는 사람, 만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순백한, 순결한 사람이에요. 순결한 사람. 잘못이 없어. 진짜 잘못을 안 하긴 해. 딱 그 정해져 있는 정도를 걷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고 싸움이 잘 일어나지 않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고, 연애에 집중한 사람이고, 좋은데 과거 연애 이력 혹은 아니면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쏟아붓는 경향이 있거든요. 좋죠. 상대방 입장에선 해주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착착착 먼저 다가가서 필요한 거 채워주고, 감정적으로 힘들 때 위안이 돼주고, 좋단 말이야. 좋단 말이야. 근데 이 내가 채권자 마인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마더 테레사처럼 아낌없이 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게 되기 쉽지 않죠. 받고 싶어 나도. 근데 상대방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거 어디서 나왔냐? 부당거래에서 류승범이 명언을 날렸잖아. 상대방이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권리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연인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와이프니까, 뭐 어쨌든 애니웨이 다 해줬겠지만, 사랑하니까 해줬겠지만, 필요한 것만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힘들 정도로는 우선 하지 말자. 너무 쏟아부어요. 잘해주긴 해요. 정말 잘해주긴 해요. 누가 옆에서 보면 뭐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니? 버릇나 빠진다라고 다 얘기를 할 거야. 우리가 연애도 이제 오은영 박사님의 상담을 유념하자 이거지. 애들한테 너무 잘해주면 애들 버르장머리가 나빠지고, 연애도 뭔가 이걸 하면은 이런 베네핏이 오는구나를 서로 좀 깨닫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주고 지켜봐요. 사람 마음이란 게 간사하죠. 여러분도 받길 바라잖아. 솔직히. 주면서도 잠재의식 속엔 어때요? 나도 이만큼의 사랑을 받고 싶다가 있잖아요. 주는 쪽이 항상 상처를 받아서 나는 항상 마음이 아파요. 네, 헤이즈 노래 중에 그거 있어.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더 아프대. 뭐 이런 노래가 있어. 그 노래 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나쁜 놈, 나쁜 년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순백에 가까운 무결점의 사람이라서. 그 이제 다이나믹 듀오 노래도 있죠.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죽일 놈이 돼 있어. 잘한 게 맞거든. 예, 넌 당당하거든. 여러분이 상대방을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무결점의 사람이라 상대방을 좀 길티하게 만드네요. 잘했어요. 여러분들을 놀리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잘했다고요. 나 할 만큼 했으니까. 나랑 헤어졌던 그놈들 다 뭐 훅폭풍 왔을 거야. 당연히. 어쨌든 고마워는 했을 거야. 여러분에게. 다른 년들 만나보라고 해. 나만큼 해주나. 집 앞에 동상 세워줘야 된다고, 기념비랑. 진짜 잘하긴 했으니까. 전 남친 싹 다 모아가지고 이제 돈 모아가지고 앞에 동상 세워줘야 돼. 진짜 잘했거든 그놈들한테. 근데 나도 뭐 그런 이력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말하긴 좀 그러긴 하네. 받아먹기만 딱 받아먹고 나 몰라라 하고.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봐야지. 잘해준다는 개념을 다시 정리해보자는 거야. 동화책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슴과 사자가 사귀고 있습니다. 사슴은 사자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사슴이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사자한테 먹이고 싶어 해요. 왜? 사슴은 풀에 환장하니까요. 근데 사자는 뭐예요? 육식동물이에요. 사슴이 사자한테 자기 먹을 풀을 쌓아뒀지. 그래서 사자를 먹이려고 자기는 굶고. 근데 사자는 어때요? 결국엔 풀을 먹지 못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슴을 결국엔 배가 고파서 잡아먹어버렸답니다. 이 잔혹동화. 잔혹동화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고. 드실 풀은 드세요. 여러분 잘 드시고 남으면 좀 주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내가 이게 필요하다 하면 그때 주든가. 앞으로는 쏟아붓는 거 금지. 여러분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다. 단점은 아니야. 솔직히 이 단점도 단점은 아니야. 잘한 건데 단점이야. 너무 사랑해서 단점이야. 근데 앞으로 약간 연애를 한다라는 이 뜨뜻미지근한 개념보단 상거래를 한다라는, 즉 T의 마인드, 상도덕을 서로 지킨다라는 마인드로 상대방을 대하고 여러분 연애를 좀 하십시오. 상도덕 어때요? 아니 물건을 팔았으면 돈을 주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좀 상거래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너무 사랑해서 쏟아붓는 것만 좀 줄이십시오. 장점은 또 뭐예요? 실제로 돈이 많으신가? 마음이 부자이신 거지. 어쨌든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풍부해. 시간이 좀 더 있으실 수 있고, 진짜 마음이 더 따뜻할 수 있고, 인성이
거의 뭐 조인성급일 수 있고 인성이 잘생긴 거고 그래서 내가 가진 자원을 나눠줄 만큼 내가 넓은 사람이긴 해. 진짜 리스펙합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정신지배를 들어갈 수 있어. 아예 그러니까 호구처럼 주는 건 아니긴 하네. 아, 이 사람이 미안해지게 만들어서 내가 가져갈 거 가져가긴 하네. 아우,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또. 내가 취할 이득은 목적지향적으로 좀 취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봐봐요.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건 러버스 카드, 너무 사랑해서 문제고요. 장점이라고 할 만한 건 악마 카드예요. 닮아 있는데, 사랑을 위장한 가스라이팅이 아예 없진 않네. 그러니까 모든 건 명분 싸움이야. 헤게모니 싸움이고. 왜냐면 상대방도 잘못할 때 할 말이 없거든. 묶여있거든. 그 부분은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아, 그 부분 내가 좀 잘못하긴 했지. 그 부분 네가 노력하긴 했지. 그 부분 내가 너무 고맙긴 하지. 승자의 위치를 잡기에 편하다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못 타먹으면, 여러분이 주기만 하고 못 받아먹으면 바보. 잘해주고 이만큼 잘해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번 잘해줘 보고 꼼꼼하게. 그 다음에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걸 진짜 결정적일 때는 요구해가지고 받아내자 이거요. 그게 뭐 꼭 돈이 아니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그거 바라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의 그 진심을 알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뭐 이런 것들 받아주고 싶겠지만 어쨌든 받을 때는 어떻게든 여러분이 명분 싸움으로 끌고 가가지고 좀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악마 카드 떴으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 그러면. 좀 치사해도 괜찮다고. 목적지향적으로 잘해줘 보고 덫을 놔버리자. 미끼를 한번 풀어버리고 물게 만들자. 원하는 걸 받아 먹어버리자. 이렇게 가면 장점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득을 찾아가십시오. 안 해주면 헤어지고 남의 일이라 쉽네. 미안합니다. 사랑하니까 해줘야지 뭐 어떡해. 자, 그리고 이제 이 히든 카드는 뭐냐?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사람, 내가 추천하는 사람 이런 거예요. 만날 확률이 높은 사람 솔로시면 이건 장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 성격이 좋고 애정이 흘러 넘치는 사람. 네, 그리고 이제 교환 카드 나왔기 때문에 좀 리퍼블릭하게 좋은 사람이긴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격이 좀 좋아야 돼요. 좀 쿨하고 열려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챙길 수 있고 이런 좀 여러분처럼 좀 넓은 사람. 교환 카드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성이 좀 갖춰진 사람이고 교양이 좀 갖춰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교환 카드니까 기본적으로 인성이 조인성급 항상 유념하시고 그러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좀 평판이 좋고 이런 사람 만날 가능성이 높고 만나실 수 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 막 결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좀 잘할 사람, 좀 약간 서글서글하고 예의 있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사람 만날 가능성이 있고 만날 만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너무 잘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좀 받기를 원하고 못 받으면 약간 눈물 나고 이런 거 좀 그만하시고 애초에 나에게 내리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정답이긴 해요. 가슴 아픈 연애는 애지간히 하시는 거야. 여러분도 좀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받는다고 해서 또 공짜로 얻어먹을 사람은 또 아니긴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만큼의 사랑과 열정과 또 비용과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지불하실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고생만 좀 하지 말자. 너무 사랑해서 다치는 일만 없도록 하자. 그리고 사랑의 명목하에 여러분들 너무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자. 상대방에게 부담스럽게 만들지 말자. 적어도 아까 내가 사슴과 사자의 비유를 들었던 그 사슴의 입장에 쓰지 말자라는 걸 꼭 유념하시고 이렇게 좀 리퍼블릭하게 넓고 성격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좀 행복하게 솔로이신 분들은 다음 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타로살롱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민과 관심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5번 카드 분홍색 스톤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연애 장단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울리는 사람 만날 확률이 높은 사람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고 뭐 커플이신 분은 지금 만나고 계신 분 대입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좀 가져야 될 마인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격 딱 봤을 때 원하는 게 많구나. 하지만 원하는 걸 말을 못하는구나. 왜 말을 못할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은근히 해주길 바라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감정에 좀 네거티브한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잘 만나고 있는데 굳이 긁어서 붓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지. 근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궁예가 아닌 이상 남자들이 독심술사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알 수가 없다.
예, 어느 정도는 힌트를 줘야 된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지 말자.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싸움은 안 일어날까요? 근데 싸움이 안 일어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얘기를 해. 본인이 섭섭한 거, 혹은 아니면 원하는 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야기했는데요, 선생님 안 바뀌어요. 그 방식 말고 다른 식으로 얘기하고 아니면 이제 헤어지십시오. 아, 미안합니다. 또 헤어지지 마십시오. 오케이. 헤어지지 말고 한번 고쳐봅시다. 과거 연애 어떻게 했냐? 상대방은 파이팅이 좀 넘치고 여러분들은 그 파이팅을 좀 받아줄 만한 온순한 사람이었을 거라 봐요. 성격이 좀 좋아요, 확실히. 성격이 좋다란 표현보단 감상적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참아내는 상처를 줄 수가 없는 거지. 상대방이 티나게 열정적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짝이 은근히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디테일이 강해요. 말을 안 해도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코파이 수준이야. 정이 많은 거죠, 정이. 진짜로. 초코파이처럼. 그 독심술사적인 부분도 실제로는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아버리면 독이 돼. 촉이 너무 좋아서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게 되고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알게 되고 예, 호기심도 많고 그 상대방의 막 전남친 전여친 막이나 그 친한 사람 물어보지 마요. 그냥 어련히 바람 필려면 바람 필 거고 안 필려면 그냥 안 피고 그래요. 그걸 뭐 핸드폰 검사한다고 해서 달라진다거나 뭐 SNS를 염탐한다고 해서 달라진다거나 뭐 여러분 마음만 불편하지 뭐 달라지는 게 일택이도 없으니까 한택이도 없으니까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표현을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쿨해서 받아준 건 아닐 거라는 거지. 알아서 좀 잘 하기를 바랬는데 이 새끼들이 알아서 잘 안 하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후드려 패야 돼요. 내가 너무 또 말을 좀 막 하네 또.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지지 말자라는 거.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고. 삐졌으면서 안 삐졌다 얘기하고. 알아서 해주길 바랬겠지. 그리고 티를 아예 안 낸 것도 없겠지. 근데 이 멍청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얘기를 해줘야 알아듣더라고. 여러분이 센스가 너무 있어서 탈이야. 여러분 눈치가 너무 빨라서 탈이고 촉이 너무 좋아서 탈이고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무식하고 멍청하고 아우 답답해 뒤질 것 같아 내가 봐도. 예, 모든 것들은 밖으로 표출이 되어야 압니다. 예. 왜냐 궁예가 아니라고 했죠. 상대방은. 그래서 말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이 관계는 어떻게 간다?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애한 걸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는 초코파이한테나 통하는 거고 사람들은 말을 해야 알아들어요. 특히 뭐 여러분들이 여자분이고 상대방이 남자라고 한다면 항상 내가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멍청하긴 해. 나도 그랬을 거야 예전에. 지금이야 타로나 보니까 오랫동안 이걸 내가 아는 거지. 나도 그랬을 거야 분명히. 여러분도 어렸을 땐 그랬을 거야. 똑같이 생각을 해봐. 근데 항상 그 눈치 빠르고 센스 있는 사람이 피를 보게 되더라고. 플러스 여러분들은 마음까지 착해. 돌아버리겠네 그냥. 셋 중에 하나만 해라 그냥. 아이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참 그러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장점 볼까요? 여러분들이 되게 현명해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비해 센서티브하다. 현모 양처까진 모르겠고 현모는 됩니다. 현모. 그러니까 신사임당에서 신사까진 갑니다. 예, 반은 해요 반은. 야, 그리고 이런 사랑꾼이 없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그 좋은 쪽으로는 좋아요. 안 좋은 쪽으로는 내가 힘든 얘기. 희노애락 중에 희하고 낭만 같이 나누는 거고 노하고 애는 좀 약간 넣어두시네. 만날 때는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이건 장점인가 단점인가 모르겠다. 장점이라고 나왔으니까. 사랑할 땐 사랑만 한다. 그리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얘기 잘 들어주고 소통 잘하고 카톡 잘하고 상대방도 그 정도 막 따라와 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연락을 잘 안 한다는 거지.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그럴 때 있습니다. 뭐 저도 항상 반성합니다만 연락 먼저 안 하면 안 하는 새끼들이 있어. 그래 이제 여러분들의 상대방도 막 그랬을 수 있다. 근데 소통 문제에선 여러분들이 연결감 유지해서 굉장히 거의 뭐 최고 수상 이상 대상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진심으로 막 이렇게 사랑한다는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좀 재련을 하진 못해요. 순수한 그 감정 그대로 쫙 갑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랑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자칫 호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정적 호구 특히 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사랑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예,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가 이것에 비례해서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로 데칼코마니처럼 해줘봐 라고 한다면 무리한 요구입니다. 웨이트 계열 타로 카드 중에 그 연애, 사랑꾼 중에 이제 양대장 아니야? 양대장. 하나는 이제 도리 쪽에 좀 더 가깝고 이쪽은 약간 유혹 쪽에 가깝긴 한데 연락이 안 되고 얼굴 못 보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 잘나고 누우면 아 우리 여자친구가 우리 남자친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고 이불을 포근히 딱 덮고 잘 수 있게 항상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게 여러분의 엄청난 장점이죠. 그걸 항상 유지시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내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큰 만큼 상대방에게 그걸 맞춰주고 던져주고 근데 이 과정에서 섭섭해지지만 않는다면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애초에 현명하니까 상대방의 기호, 상대방의 대화 패턴, 카페 가서 커피 뭐 먹는지까지 디테일한 것까지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 진짜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디테일한 거 어떤 색 좋아하냐? 뭐 이런 것들까지 싹 다 생각해가지고 선물도 그런 방식으로 해버리고 뭐 다 기억하고 뭐 거의 뭐 따로 적어 놓으시나? 그러니까 꼼꼼함 하나로는 거의 AI 빅데이터야. 야, 여러분은 AI가 아니잖아. 감정이 있으니까.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럴 때. 나는 다 기억해 주는데, 와, 얘는 기억을 못 해주네? 이럴 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세심한 걸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럼 앞으로 좀 만날 확률이 높은 사람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 히든카드,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추천한 사람, 그리고 만날 확률이 높은 사람,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야, 좋아. 아유, 다행이다. 솔로이신 분들은 뭐잘 들으시고요. 지금 이미 있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 누르시고 딴 영상 보세요. 자,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이 어울리는 사람,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황제 카드도 나오고, 야, 좀 여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쏟아부을. 여러분들이 한 만큼 많은 것들을 해줄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사랑꾼입니다, 상대방도. 아, 러버스가 또 이렇게 한 스프레드에 두 장씩 뜨면은 여기 쓰고 여기 뜨고, 기분이 좋단 말이지. 러버스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 아니겠는데, 그래도 이 뭐랄까, 친밀감, 궁합, 이런 걸 봤을 땐, 그래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당연히 좋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예, 올 겁니다. 적어도 감정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걸 실현시켜줄 사람이라고 봐요. 어떤 방식으로? 황제적인 방식으로. 황제적인 방식이라는 건 뭐냐? 약간 가부장적이야. 뭐, 여자분들이 뭐 타로 많이 보니까 상대방 남자라 치고, 나 이만큼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너가 나에 대해서 말을 좀 잘 듣고, 나를 좀 리스펙하고 존중한다면, 난 이거를 아낌없이 너에게 줄 거야. 근데 뭐 그게 막 거래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줘요. 주고 지켜볼 거예요, 여러분을. 근데 다행인 건 여러분이 눈치가 미친 듯이 빠르다는 거지. 스카투로 딱 대충 보면 보이잖아요. 이 사람 약간 곤조가 있고 자존심은 강한데 잘해줄 땐 엄청 잘해줄 사람이구나. 그리고 사랑 앞에선 그런 자존심도 좀 넣어둘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서포팅을 좀 많이 해주는 느낌이니까 이 사람은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물론 그 돈으로 때우는 방식일 수는 있어요. 뭐 시간을 많이 나한테 해준다든지 말을 예쁘게 한다든지는 아닐 수 있지만 어때 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또 그만한 게 없죠. 예, 그래서 뭐 좋은 선물을 사준다든지 뭐 자기한테 좀 가치 있는 어떤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좀 투자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모른 척하고 또 모르쇠로 받아먹기만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관계로 좀 구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안심이 된다 좀.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원하는 걸 좀 먼저 알아서 이 사람도 좀 뭔가 똑똑해 현실적이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딱 봐서 해주는 사람일 거다라는 거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상대방일 거라고 보고 제발 이런 사람 만납시다. 혹시나 모르니까 이 사람 원래 센스 있는 사람이니까 해주겠지 하고 실망하지 말고 미리 예고편을 이렇게 틀어주시고 예상하게 좀 만들어주시고 어떻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뭐 언어적인 것이든 비언어적인 것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상대방이 예측할 수 있게는 좀 만들어주시는 쪽이 여러분들의 발전 방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제 특히 네거티브한 감정 좋은 감정들은 잘 표현하는데 힘들거나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조금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좀 필요한 말들이거나 이런 것들은 유념해서 꼭 표현하시는 걸로 하고 본인 속병이 안 나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렇게만 가면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연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솔로이신 분들은 예,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만남 꼭 되시길 파이팅 해보시는 걸로 여기까지. 타로살롱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민과 관심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